자, 일단은 여러분들 엑셀 실행하시네. 자, 오늘은 프린트물 여러분들 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출제 유형 4번이죠. 보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할 2월 4일 방특반 들어가면 되고요. 배열 수식 들어가면 됩니다. 배열 수식 여러분들 4로 갑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표1을 사용해서 표1을 학과 코드하고 여러분들 상식 요것을 두 개를 써가지고요. 문제 보면 학과 코드 별이죠. 조건 1이고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상식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상식 점수가 야가 또 계산 범위가 돼. 그리고 구할 것은 M7부터 여러분들 요 밑에 건 아닙니다. 요 밑에 것은 같은 문제 결과가 아니고요. 이건 색깔 좀 다르게 드리면 그냥 따로요. 밑에 거 요거는. 그러면 M7부터 여러분들 R7까지 요까지 결과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학과 코드별 야가 조건 1이고 여러분들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은 90 이상이라는 조건 요것은 셀에 입력된 값은 아니고요. 우리 직접 입력할 거예요. 조건이 두 개고 상식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ifL 함수가 나왔는데 ifL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수식 콤마 값입니다. 수식의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배열 수식은 요 수식자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값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입력했던 값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했죠. 거기 여기 들어갈 값이에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걸로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수식은 배열 수식이 이 자리에 들어갈 건데요. 배열 수식은 조건이 두 개죠. 학과 코드 별 조건 1이고요. 상식 범위에서 점수가 90 이상만 찾을 겁니다. 또 계산 범위도 상식 범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if가 있는 경우죠. 그럼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에버레이지가 들어가고요.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밑에 두 번, 끝에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거든요. 그러면 조건 1은 학과 코드 별 이거 넣을 거고 조건 2는 요 부분을 넣을 거예요. 그것을 말로 써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면에서 에버레이지를 쓸 거고요.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자 여기서 학과 코드별은 여러분들 엑셀 요 화면에서 학과 코드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여기서 101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 학과 코드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이 참조 범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고정입니다. 이꼴 왼쪽 셀 주소를 위쪽이죠. 왼쪽이 아니고 위쪽 셀 주소 찍으면 됩니다. 요 주소는 여러분들 옆으로만 자동 채우게 할 거니까 요 오른쪽으로만 땡기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소는 밑으로 내려올 경우가 없다 보니까 혼합 참조로 갈 필요는 없고요. 상대 참조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 주소 변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고 곱하기 조건 2는 갈로 열고 상식 범위 안에서 90 이상의 셀만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상식 점수가 있죠? 상식 범위 잡고 물론 고정입니다. 이상 기호 놓고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90 요렇게. 야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계산 범위는 상식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상식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되거든요. 그럼 콤마 계산 범위죠. 상식 범위를 잡아줍니다.
발로 두 번 닫고. 요 배열 수식이 어디 들어갈 거냐면요. 여기 수식 요절에 들어가요. 그럼 최종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종식은 여러분들 if, error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verage, 요서부터 요까지는 배열 수식이죠. 요게 오류가 발생한다면 값은 해당 없음. 요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요 식을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M 7셀에 가셔가지고요. 넣어하시고 일단 일반 함수인 if error부터 들어갑니다. if만 쳐도 if error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 수식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av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학과 코드 별이니까 표일에서 학과 코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을 거거든요. 얘는 항상 고정입니다.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꼴 같은 걸 찾겠다 이거죠. 101을 찾겠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났고요. 곱하기 조건은 제가 가로로 묶는 데 있죠. 가로 열고. 조건 2는 여러분들 상식 범위를 잡고 상식 범위 안에서 자, 야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 지어놓고 90 이상 입력된 셀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콤마 계산 범위거든요. 계산 범위는 상식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F4키 한번. 자, 그리고 갈로를 두 번을 달아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까지가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식 자체가 끝났죠. if에서.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콤마 찍고요. 값은 해당 없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줘야 됩니다. 여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값으로 표시하겠다. 그 말이군요. 여기 if error와 관계된 인수입니다. 인수.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옆으로 자동 치고. 해당 없으면 105는 해당 없음이 나옵니다. 옆에 답안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식은 요겁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출제 유형 4번의 이번 문제는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이 함수가 시간을 투자한 이유는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기보다 이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일단은 인덱스 함수, 일반 함수 공식부터 알려드리면 이것은 좀 내려놓고 제가 올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인덱스 함수는 공식이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1번호입니다. 자, 일단은 야는 조회 함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행과열의 교착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사실 일반 함수 문제에서 인덱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 혹은 매치하고 H로고 V로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함수에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 문제에서. 자, 나 일반 함수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하는 범위에서 행과일의 교착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이터 가를 조금 인덱스 가지고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는 몇 번째가 있냐면 1행, 2행, 3행이 있죠. 세 번째가 있고 1열, 2열이 있습니다. 그럼 교착값이죠. 가가 있는 위치는 3행, 2열입니다. 그때 인덱스를 쓴다면요. 인덱스 공식 따라 가볼게요.
자, 이 범위에서 가는 어디 있냐면 콤마. 행번호 위치가 3행이 있죠. 열은 2열에 있습니다. 위치값이. 그럼 행과 열의 교차값이 3행 2열 값이 가거든요. 가가 나오죠. 뭐 그렇다고 인덱스를 때 이런 식으로 쓰진 않죠. 실무에서는. 아, 가를 치는 게 빠르지.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 행번호 요 자리에 매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변수 처리됩니다. 야는 여러분들 범위 잡는 거에 따라서 요 열번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매치 함수를 알면 왜 야가 여기 들어가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인덱스 공식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행과 이 열에 있는 값을 조회해서 갖고 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교차값인데 참조로 우리가 범위 잡을 때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되는데 구할값이 있는 열이 한 열만 잡아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굳이 왼쪽에 있는 이 열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열을 굳이 범위로 넣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협정값을 줘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한 열만 잡으면 되죠. 자, 그럴 때는 요 열 번호가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왜? 1열에 있을 거니까. 근데 요 행번호 요 숫자에 따라서 교차값이 달라지겠죠. 요 번호에 따라서. 그럼 이 번호는 누가 해주냐면 나중에 매치라는 함수가 등장할 거거든요. 매치 함수가 왜 쓰는지를 이제 좀 이따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야가 행번호고 야가 열번호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요 범위 잡지 말고 부활값이 있는 열, 한 열일 때는 한 열만 잡으면 되죠. 가를 구한다면. 그럴 때는 행번호는 당연히 달라질 거고 지금은 3을 넣겠습니다. 열번호는 항상 1이죠. 상수값. 야는 변화가 없습니다. 갈로 닫고 미쳐도 가가 나오죠. 그리고 인덱스 함수는 열번호가 1일 때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이거 안 넣어도 여러분들 가가 나옵니다. 왜? 1로 인식하거든요. 출판사 교재에서는 야를 생략해서 가로를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식이 범위 콤마 행번호라고 착각하는데 열번호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1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답안지 보면 온라인상에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 작성했던 분들이 요 열번호를 1을 생략했을 때 여러분들 제 설명을 안 듣고 봤을 때는 이까지가 공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열번호가 1일 때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안 넣어놓은 거거든요. 답안 보면. 그거는 알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넣어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말 1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넣어주고 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인덱스 공식인데, 공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위 잡을 때 구할 값이 있는 범위가 한 열만 지정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한 열만 지정할 경우죠. 반이 있으니까. 지정할 경우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항상 열 번호는 1, 2 변화가 없죠. 항상 열 번호는 1입니다.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행번호 자리에 이제 좀 있다가 매치가 들어갈 거예요. 이 매치 함수도 중요한 함수거든요. 그 매치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검사값, 검사 범위, 옵션입니다. 야는 검사 범위에서 검사값에 대한 상대 위치값을 관한 함수예요. 그럼 왜 상대라고 적어놨냐면 위치값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치가 될 수가 있고 이 검사값 위치가 검사 범위에서 열 위치값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행방향은 여러분들 아래 방향입니다. 아래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검사값이 나왔을 때는 그의 위치는 숫자는 행위 위치고요. 요 값 위치는 행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 열방향으로 잡았을 때 열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밑으로 오른쪽 잡았을 때는요. 열 위치가 되는 거죠. 밑으로는 행 위치고 오른쪽으로는 열 위치죠. 그죠? 왜? 열이 이렇게 되니까. 행은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가.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매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덱스하고 결합될 때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문제 만들 때 여러분들 보시면 요 데이터가 여러분들 밑으로 쭉 돼 있잖아요. 밑으로 쭉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 값 위치는 행위 위치가 되겠죠. 옆으로 만들진 않고 여기에 필드명이 있고 그죠? 옆에 치는 경우에 데이터는 없죠. 시험에서. 그럼 이 특정 데이터 위치를 찾기 때문에 이 위치는 행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겁니다. 우리는 요 문제에서는 오직 밑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일반 함수 문제에서는 열강량으로 잡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함수 지금 나중에 액세스 보고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옵션 값은 0이 들어가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 요 값이 검사 값이 여러분들 검사 범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딱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한 거. 그래서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 함수 문제에서는 0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전제가 뭐냐면요. 사이값을 찾을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균값이 만약 검사값이라면 우리가 평균값은 딱 뭐 80, 60 이런 식으로 딱딱 나오는 값이 아니고 표가 60, 70, 80, 90 돼 있다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딱 찾는다면 0을 넣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60에 대한 요 검사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잡았을 때 첫 번째 있고 얘는 70은 두 번째 있고 80은 세 번째, 90은 네 번째 있죠. 근데 62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검사하고 입력된 값 중에서 62는 없거든요. 0을 넣으면 에러 뜹니다. 왜? 엑셀이 못 찾으니까. 요게 입력된 값 중에서 없는데 뭘 찾아라는 소리고 하면서 에러를 탁 떼어버리죠. 요 사이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경우. 그럼 검사 범위 안에 입력된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고 사이 값, 이 사이 값을 찾을 경우 숫자 데이터인 경우만 쓰는 겁니다. 문자는 사이 값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이 검사 범위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1이 들어가요. 그럼 정확한 사이 값을 구하고요. 내림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사 범위가 내림차순으로 입력됐을 경우 거기에 사이 값을 찾을 경우는 옵션 값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요것을 이제 일반 함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일반 함수에서 이 옵션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인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가서 우리가 0을 주로 들어갑니다. 인덱스 매치 맥스 쓸 때는요. 요거 잠시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하고 입력된 값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랜덤을 한번 쳐볼게요. 200, 만약에 30. 이런 데이터가 밑으로 쭉 입력돼 있다면 여기는 요 필드명이 돼 있겠죠. 이게 만약에 수량이라면 수량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200을 찾고 싶다. 그럼 입력된 값 아닙니까? 입력돼 있으니까. 그러면 면에서 매치를 써보면 이 따로 50을 입력해 볼게요. 50이 나왔다 치고요. 그럼 면에서 매치를 하면 이 검사값 50은 분마.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냐 죠 그럼 50은 요 검사 범위에 입력된 값이거든요. 사이 값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아래 방향이죠. 그러면 당연히 몇 번째 있냐면 이 검사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 속에서는 고정을 할 거거든요.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을 안 하고 해보면 옵션 값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0은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겠다 이거죠. 입력된 값, 50이 입력된 요 위치 값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0을 넣어. 그리고 갈로 닫으면 여러분들 이가 나오죠. 2는 뭐의 치냐면 행이죠. 반대로 이 범위가 여러분들 배치를 제가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50이 아니고 여러분들 200의 위치값을 찾는다면 여기서 그럼 나중에 검사 범위를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 따로 200이 있다 치고 그러면 면에서 매치를 한다면요. 이 200은 검사값은 자 검사 범위를 제가 오른쪽으로 잡았어요.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 열 방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0은 1열, 2열, 3열이 있죠. 세 번째. 그러면 콤마 0을 넣으면 3이 나올 거예요. 3은 열의 위치거든요. 자, 이거부터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가만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왜? 답만 적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와 똑같죠. 제가 답안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가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구한값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함수가 익숙한 분들은 답안 보면 다 아는데 처음인 분들은 이것을 봐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 그래서 답안에도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쫙 넣어놨는데 이거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매치 함수에 대한 개념, 중요한 것은 요거죠. 공식, 검사값, 콤마, 검사범위, 콤마,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맥스는 여러분들 최대값이니까 여러분 모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범위에서 가장 큰 값. 그러면 요 세 개를 일반 함수부터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배울 수식입니다. 그럼 요것을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자, 뭐 항상 이런 예제를 제가 쓰지만요. 대리점이 있어요. A, B, C, D, A. 거기에 판매했던 제품량이 치고 야는 판매 수량이 납니다. 그럼 이 대리점은 지역별로 대리점이 다 같은 대리점 이름도 있겠죠, 그죠? 지역이 틀려서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자 이게 제품명이 뭐 전자 뭐 가전기기를 파는 대리점이라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뭐 히터가 있죠. 겨울이니까 그다음 냉장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기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했던 판매 수량은 히터는 여러분들 한 50대 팔았고요. 냉장고는 80대. 공기청정기는 좀 많이 나갔어요. 건조기는 한 100대. 세탁기는 뭐 약간 못 팔았어요. 이렇게 한 달에 판매했던 건 아니고 뭐 1분기 이렇게 한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반 함수 문제에서 문제를 낸다면요. 어, 최다 판매한 제품명으로 구하시오. 그러면 최대로 많이 판매했던 제품명은 요 200대를 팔았던 공기청정기거든요. 이하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제시하기를 1급에서는 요 문제가 아니고 배열 수식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요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매치, 맥스를 쓰시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인덱스, 매치, 맥스 세 개를 결합해서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때 공식을 한 개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면에서 인덱스를 쓰고 그다음에 일단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구할 값이 있는 범위죠. 여러 열이 될 수 있고 한 열이 될 수 있겠죠. 콤마 매치를 쓰는 이유는 최다로 판매했던 최대값을 먼저 구할 거고요.
이 최대값에 대한 행의 위치를 구할 거예요. 그게 매치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요 판매수량은 예를 들어서 한 달 기준이라면 예, 다음 달에 야가 계속 이 숫자가 고정값이 아니잖아요. 변수, 바뀌는 값으로 바뀔 거예요. 상수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가 알아서 이 값이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최대값 위치를 알아냅니다. 매치가.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검사값 자리 맥스거든요. 범위를 잡겠죠. 그럼 해당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여기 매치로 따지면 검사값이고요. 이 200은 검사값은 같은 범위죠. 검사 범위가 이 범위에서 어디 있는 얘기죠.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200에 입력된 요 값의 위치를 찾을 거니까 0이 들어가는 게 갈로 닫고 요까지 매치는 역할이 뭐냐면 최다 판매했던 최대값의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야가 들어간 거예요. 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치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 부활 범위는 우리는 한 열만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다 잡으면 안 됩니까? 다 잡아도 관계는 없죠. 쓰잘데 없죠. 네. 그러면 2가 돼야 되죠. 뭐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구할값이 있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잡았을 경우는 여러분들 구할값이 있는 범위는 요 한 열 아닙니까 지금? 그럴 때는 무조건 열 번호는 무조건 일열이 되는 거죠. 행번호에 따라서 제품명이 달리 줘야 돼서 출력되겠죠? 1이면 히터, 2면 냉장고. 지금 우리는 3을 구해놨거든요. 여기서.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1입니다. 그러면 3의 1열이니까 여러분들 공기청정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거는 무조건 1이죠. 생략도 가능하지만. 여기 일반 함수 쓰는 공식입니다. 근데 2급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내면 2급 수험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거고 1급 수험생들이 일반 함수이 많이 나왔다 하면 아 시험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게 차이예요. 그게 이제 난이도 차이거든요. 1급에서는 감사합니다. 2급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요것을 먼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공식 그대로 써보면요. 면에서 인덱스. 자, 구할값이 있는 범위는 한 열이네, 그죠? 야가 구할 범위. 콤마. 행번호는 우리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매치가 최대값을 가지는 행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할 거예요. 네. 상대 위치값을 구할 거니까. 매치. 그리고 검사값 자리에 맥스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최대값의 위치를 찾을 거니까. 발로 닫기. 그러면 200은 같은 검사 범위죠. 여기서 어디 있는 얘기죠. 그리고 옵션 값은 정확히 일치한 값 찾기 위해서는 0을 넣는 거고요. 발로 닫기. 요까지가 매치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3을 출력할 겁니다. 그리고 열 번호는 무조건 1열이죠. 왜?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발로다가 했는데 치면 당연히 공기청정기가 나오죠. 야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냉장고가 350대 팔렸다. 그럼 여러분들 냉장고로 바뀌는 게 맞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는 회사 가시면 자동화 시키는 거죠. 일일이 이거 보면서 바꾸는 사원이 있고, 이렇게 함수 써서 자동화 시키는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 능력이 이 사원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더라. 그 말이죠. 요것을 이해가 되면요. 이제 1급으로 넘어가 보면 1급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문제가 공식은 좀 이따가 다시 바꿀 건데요. 요 앞에 조건이 기억돼요. A 대리점 중에서 말이죠.
자, 야는 대리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최다 판매했던 제품을 구하지만은 위 이 문제는 대리점 중에서 A만 찾아가죠. 조건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배열 수식으로 쓰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배열 수식 사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덱스 매치 맥스에 관련된 배열 수식은 결과적으로 일반 함수 안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맥스가 배열 수식을 씁니다. 요게 배열 수식이 들어갈 겁니다. 왜? 조건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럼 배열 수식 딱 표시하는 딱 배열 수식에 관련된 부분은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 A 대리점 중에서 판매 수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요까지가 배열 수식. 거기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기. 그럼 이런 문제는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문제죠. 근데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음. 그럼 이것을 제가 살짝 고쳐보면 요 자리에 배열 수식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맥스 배열 수식 넣어보면요. 검사값은 여러분들 A 대리점 중에서 최대 판매했던 그 판매 수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맥스 if가 없지 않습니까?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이 개입됩니다.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곱하기 계산범위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범위입니다. 갈로 한 번만 닫고. 자, 여러분들 이럴 때 가로수를 여러분들 정확히 정리를 안 하시면 시험장 가서 가로수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게 함수가 많이 들어갈 때.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요까지는 뭐냐? 최대값 A 대리점 중에서 뭘 구할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겠죠? 그러면 A를 찾겠죠. 엑셀이. 거기서 거기에 관련된 계산 범위를 가서 이제 요 두 개만 인식하는 거죠. 여기서 최대값은 50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50이 되죠. 50. 이 50 최대값은 야는 그 말입니다. 콤마. 검사 범위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잡아주면 안 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돼야 되거든요. 검사 범위가 계산 범위. 근데 조건이 개입 안 되면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는 이거와 이 범위 중에서 이 안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있습니다. 만약에 30이 아니고 약 60이라면 그럼 야는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있는 게 아니고 요 행번호 순서대로 인식합니다. 엑셀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위치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 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만 복사해서 콤마 뒤에 갖다 붙입니다. 야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야가 개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쌤, 이거 조건 안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던데요. 그런 것은 우연의 일치고요. 이 조건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물어봤더만은 네이버에서 이제 리플 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안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가 봐. 그런 분들은 강사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빼버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야가 빼버리면 이상이 되는지. 자, 일단 꼭 넣어줘야 됩니다. 양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원. 근데 옵션 값은 좀 여러분 복사하실 때 이것은 복사시 넣는 거거든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이것은 조건 가로부터 나중에 보면 이게 녹색이 돼 있거든요. 가로가. 여기서 계산 범위까지 요까지만. 뒤에 가로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로가 이렇게 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매치가 끝나버립니다. 옵션 값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에러가 떠요. 그래서 어떻게 요 조건 1부터 계산 범위까지만 블럭 잡아서 가로는 복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옵션 값 0이 됩니다. 발로다. 요까지가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할 거고, 위치값을. 그 다음에 열번은 무조건 1이죠. 여기
배열 수식 공식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 여러분들 프린트물 온라인상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면 요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요거대로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그냥 지우고, 는, 인덱스. 그럼 칼로 열고, 똑같이 요 부분만 배열 수식이 들어간 거니까, 야와 같이 결합해서. 그럼 야 똑같습니다. 일반 함수하고. 부활 범위는 제품명이죠. 콤마. 이제 매치에서 이제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맥스가. 자, 맥스를 써볼게요. 갈로 더블 열고 조건은 지금 입력해 있던 주소는 없고 참조 범위 잡고요. 이꼴 A 직접 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문제에서는 야가 주소가 찍힙니다. 지금은 임시로 제가 찍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고정을 안 했지만은 시험에서는 야가 고정이 되겠죠. 문제에서 자동 치우기를 할 거거든요. 오른쪽이나 밑으로.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고요. 곱하기 계산 범위죠. 판매 수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A만 찾아가지고 야 구해지겠죠. 갈로 닫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배수식 최대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50이 나오는 거죠. 이 50은 이게 이제 매치로 따지면 검사값. 이 50은 콤마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여기까지. 가로까지 복사하면 조건 가로 시작 녹색 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만 블록을 잡고 복사합니다. 콤마 뒤에 갖다 붙입니다.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옵션 값은 콤마 0이죠. 갈로락. 요까지가 매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은 생략할 수 있지만 넣겠습니다. 콤마 1이죠. 열번호. 마지막 1은 인덱스 함수에서 열번호 갈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히트가 나오죠. 히트가 A 대리점 중에서 가장 최대값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D를 A로 바꾼다면 이제 A가 3개니까 여기 최대값이죠. 그럼 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건조기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나오는지 야. 엔터 치니까 건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 공식을 외우시라.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걸 적어주고 그냥 외우세요 하면 안 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를 잘 모르는데 무조건 외워야 될 일이 아니고 이해하고 외워야지만 좀 덜 잊어먹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문제에서 파악할 부분이 딱 세 가지가 있죠. 무할범위, 조건 1, 그 다음에 계산범위. 요 세 가지만 문제 속에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조건이라고 계산 범위는 왜 맥스에 쓸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딱 요 세 가지만 문제 속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내려놓고 제가 오늘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2번 문제인데요. 표 1에서 학과 코드별 뭐냐면 요 학과 코드별로 100일 학과 중에서 뒤에 보니까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까지 슬래시 하시면 요까지가 맥스 배열 수식입니다. 그러면 학과 100일 중에서 영어 점수가 가장 큰 최대값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영어 점수의 최대값으로 가겠죠? 야가 계산 범위가 되고요. 조건은 학과 코드 범위가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 파악했고 계산 범위 알았고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가요? 이름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름을 찍어내 그죠? 그 구할 범위는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죠. 야가 구할 범위.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식으로 넣을 건데요. 이건 외우셔야 되고, 부활 범위 이름 범위고, 조건 이런 학과 코드별, 계산 범위는 영어 점수 범위. 맥스부터 먼저 하면요. 학과 코드별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최대값을 먼저 구해본다면, 맥스 공식이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곱하기 계산 범위죠. if가 없으면,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야가 어디 들어가냐면, 이제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일반 함수인 인덱스 매치 맥스장에 들어가죠.
요게 어디에 포함된 거냐면 요게 들어간 거예요. 야가 검사값에 들어간 거죠. 콤마. 검사 범위는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옵션 값은 0이고, 갈로 닫고, 콤마 1은 10번.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 집어넣을 건데, 요렇게 집어넣을 거죠. 말로 수식 넣어보면. 자, 이런 범위, 보알 범위고요. 그 다음 매치,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학과 코드 범위, 물론 야 고정, 야도 고정입니다. 위쪽 셀 요소는 여러분들 고정을 혼합으로 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야도 오른쪽으로만 당길 거니까 야가 밑으로 내려올 일은 없죠. 그래서 야는 상대 참조로 그대로 써도 됩니다. 주소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면 되고요. 곱하기 영어 점수 범위도 고정입니다. 참조 범위 고정, 계산 범위도 고정이죠. 야도 고정입니다. 월 범위도. 야는 그대로 여기까지 쳤었다면 그대로 조건 1부터 계산 범위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옵션 값은 콤마 0이고요. 요 가로는 매치 가로가 닫힌 겁니다. 콤마 1은 인덱스에서 열번.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식이거든요. 한번 넣어보면 여기 가셔가지고 는 인덱스 해볼까요? 자, 갈로 열고 여러분들 이름을 구하는 거니까 이름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야는 자동 채우기 때문에 야는 고정, 콤마. 자, 매치 들어갑니다. 매치. 자, 매치 최대값을 가지는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 대신 합과 101 중에 있어. 조건이 개입되죠. 그래서 맥스가 되는 거죠. 갈로 열고, 두 번 열고. 자, if가 없으면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조건 1을 넣어보면 학과 코드 별이니까요. 학과 코드 참조 범위 잡고야 도 고정이죠. F 쌓기 한번. 이꼴 101을 찾겠다. 그 말이죠. 조건이. 갈로 닫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이 끝났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범위죠. 우리 영어 점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범위를 잡아주면 돼. 이 계산 범위예요. 야는 고정, 야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갈로를 닫고 여기까지가 맥스로 따지면 계열 출시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콤마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는 맥스 배열식 조건일 가로 시작 녹색 가로부터 녹색 범위가 되네 지금은 요 검사 요 계산 범위까지 뒤에 가로 말고 요까지만 블록 잡고 복사하세요.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야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옵션 값은 0 매치 옵션 값입니다. 갈로 닫고 자, 매치 다 끝났어요. 그럼 행의 위치값을 구해줄 겁니다. 열 번호는 무조건 1.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윤보라가 나옵니다. 옆으로 당기면 윤보라, 유재우, 김주섭, 김도현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 식이 요겁니다. 자, 식 넣을 때 여러분들 일단 공식부터 이해하시고요. 요거 그대로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위치는 똑같이 넣어요. 그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옵션 값 0. 발로 닫고 콤마 1이죠. 자,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출제 유형 5를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 5로 가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라운드 함수가 일반 함수로 등장했고요. 라운드 함수가 여러분들 보기보다 조금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또 됩니다. 일단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은 문제 보면 구분 코드, 총점, 결속 실수를 쓸 거고요. 표일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구분 코드 별 조건 1이죠. 일단 표 사면 가볼까요? 밑에 요겁니다. 옆에 거. 이 문제의 유형은요. 지금 유형을 우리가 지금 마스터하는 거거든요.
지금 총점의 평균도 구하고 결석 실수 평균도 구할 거야. 그럼 요번에는 이때까지 계산 범위가 한 개만 이렇게 존재했는데 요번에는 두 개를 구할 거야. 그러면 총점 범위하고 결석 실수, 평균이죠. 결석 실수 평균을 구할 때 여러분들 이 데이터 계산 범위가 올라가면 시험에서는 딱 붙어 있어요. 거의 시험 패턴. 그럼 우리가 계산 범위를 이걸 잡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를 잡으면 항상 고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밑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서 여러분들 결석 실수도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 밑에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야를 다 고정시키면 지열이 야가 밑에서 오른쪽으로 당길 때 야가 움직이질 않겠죠. 예, 그것 때문에 지열만 좀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야를 풀어주면 밑에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야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밑으로 당길 때는 야는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계산 범위 총점 먼저 구할 때 이 범위를 혼합참조인 행만 고정시키면 야도 같이 구할 수가 있어. 그 대신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당기는 바람에 왼쪽 셀 주소가 또 같이 따라오자고 그죠? 그래서 야는 혼합참조, 야는 열만 고정을 시킬 겁니다. 옆에 같이 구하기 열만. F4키 여러분들 세 번. 삼눈술했죠? 어, 그렇게 하면 야도 같이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구분 코드 별이니까 요겁니다. 일단은 조건으로 먼저 검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말고 2번 말고 1번부터 먼저 해보면요. 요거부터 야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간다면 이렇게. 일단은 1번 문제에서는 일반 함수 안에 별 수식 포함된 문제인데요. 별 수식을 먼저 보면 구분 코드 별이 조건 1이고요. 총점의 평균부터 먼저 구할 거거든요. 근데 총점 범위 잡을 때, 물론 계산 범위인데, 이 범위를 행만 고정된 주소 F4키 두 번 눌려가지고 행만 고정시키고 열로 풀어줄 겁니다. 자, 일단은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에버레이지 쓰고요.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넣어보면 말로 써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 코드 범위 참조 범위입니다. 물론 절대 참조. 이건 F4키 한 번 이랬죠. 한 번 읽으면. 그리고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바람에 이 아가 이제 따라오니까 왼쪽은 여러분들 혼합 참조인 열만 보죠. F4키 세 번. 그 다음에 계산 범위, 총점 범위는 이렇게 고정시켰지만 옆에 여러분들 어떤 값도 구하기 위해서 결석수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이 범위 잡고 난 뒤에 절대 참조하지 마시고요. 열 행만 고정. F4키 두 번 눌리면 옆에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결석 시수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시수 평균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만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디 넣을 거냐면 일반 함수인 라운드라는 함수 안에 넣을 건데요. 라운드 함수 어떤 함수냐면 반올림 함수입니다. 그래서 셀 주소 코마 K인데 이 셀 주소 안에는요. 제가 공식이 적어놔서 그렇지. 결과값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결과값이 있는 경우 구해서 그것을 반올림할 거다 이거죠.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 자리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들어가죠. 배열 수식. 배열 수식을 넣어서 여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온 결과값이 출력되겠죠. 그 결과값에서 반올림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K는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근데 중요한 것은 K 값이 0이 들어가면 정수 표시고요. 소수가 없죠. 양수가 들어가면 소점 자릿수 표시입니다. 표시로 끝나는 것은요, 엑셀이 바로 뒷자리 숫자만 반올림 여부를 검사합니다. 딱 뒷자리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연에서 라운드를 했어요. 23.14가 있습니다. 23.45가 있습니다. 콤마 0을 넣었어요.
이것은 정수로 표시인데 여러분들 첫째 자리만 검사하겠죠. 소수점의 점수는 바로 뒷자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거든요. 4는 반올림이 안 되니까요. 이 결과는 23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반올림 되는 경우 한 개 더 넣어드리면 여기에 23점 여러분들 5, 4를 합시다. 거꾸로. 그럼 5는 반올림이 되니까 앞에 23이 숫자 3이 4로 바뀌면서 여기 여러분들 K값이 0인 경우 예고요. K값이 양수면 여러분들 소점짜리 씁니다. 그러면 1부터 양수값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가고 첫째 자리 표시고 23.11 합시다. 1, 2, 3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자리는 요까지 표시를 할 거지만 뒷자리 바로 뒷자리만 감사합니다. 2는 반올림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23.1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요것도 1이라 하고요. 요거는 1, 얘가 1, 5, 4라 할까요? 요번에는 두 번째 자리가 오니까 반올림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23점 여러분들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죠. 반올림을 시켜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바로 뒷자리만 검사하는 게 표시고요. K 값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값일 때 여러분들 양의 정수 자릿수 이건 시작이에요. 요 자리부터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자릿수부터 반올림 여부를 검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하겠다. 윗단위 10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는 10단위, 마이너스 100단위입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라운드를 쓰고 요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1 요거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제가 K 값이 음수 값이 들어갔으니까 양이 정수 자릿수니까 소수는 버리고요. 10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를 시작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5는 반올림이 되니까 4가 5로 바뀌고 이 두 자리는 다 0으로 바뀌고 456이 뭐가 되냐면 1, 2, 3 다음에 5, 0, 0. 딱 100단위로 깔끔하게 표시하는 거죠. 100단위 표시.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면 1, 2, 3 다음에 제가 4 다음에 3, 4를 적었어요. 점 1 이렇게 돼 있다면 마이너스 1 똑같이 넣어볼게요. 콤마 찍고 결과적으로 10단이 여기 30인데 여러분들 3은 반올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두 개가 못 올려주면서 0으로 잡아. 그러면 434라는 숫자가 결과적으로 반올림이 안 되다 보니까 1, 2, 3 다음에 400, 400이 돼버리죠. 3, 4를 버린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문제 보시면 소수 평균을 구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됐죠? 근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아닙니까? 소점 자릿수니까 K값은 양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1이 들어가죠. 첫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배열수식은 여기 들어갑니다. 약 1이 들어가요. 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 함수, 이게 최종식이죠. 일반 함수 안에 배열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종식은. 자, 우선 라운드 쓰고 여러분들, 에버리지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콤마 1을 넣는 이유는 반올림 함수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요것이 이제 요 자리에 배열수식이 들어가죠. 요 결과값에서 반올림을 시킬 거니까. 자, 요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답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좀 그대로 대입해 보면 여기에 가서 H26셀에 가서요.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라운드부터 스타트입니다. R5만 쳐도 라운드 나옵니다. 자, 라운드 하시고 여기 이제 배열수식 결과값에서 반올림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배열 수식에서 에버리지 AV 맞춰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if가 있는 경우니까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구분 코드 별 이겁니다. 그럼 구분 코드 별이니까 표1에서 구분 코드 범위를 잡습니다. 야는 고정 이꼴 왼쪽 주소 찍고요. 이 주소가 만약에 밑으로만 땡겼다면 야는 없다고 친다면 혼합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땡기는 바람에 야는 열망 고정 F4키 3번 발로 닫고 콤마 계산 범위죠. 종점 범위 잡아주면 되죠. 야는 행만 고정하면 되죠. F4키 2번 옆에 것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로 2번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콤마 1이죠. 왜? 소집 지져야 돼. 컨트롤 시프트 엔터.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야가 정답이 되는 거죠.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